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콩입니다. 이사를 할 때 유명한 가구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그냥 저 방을 뚝 떼다가 내 집에다 붙이고 싶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가구를 한두 개 산다고 제 방의 인테리어가 완성되지는 않죠. 만약 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버림을 통해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간은 꼭 클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인테리어, 영적인 단살이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를 계속 제 안에 채운다고 영적인 인테리어가 완성될까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잠깐 치워야 할 것은 없을까요? 버림의 행복론, 단살이 2부에서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 오늘도 예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버림의 행복론 단살이 저희가 포럼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계속 포럼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콤님 나오겠습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죠? 잘 네, 쉬었습니다. 네. 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램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를 한 일주일 지나서 만나겠지만은 저희는 지금 뭐 바로 이어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죠. 예콤님 뭐 지난 단살이 일부 방송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음, 이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저희가 일부 방송에서 저희가 버림의 행복론 포럼하면서 예콤님께서 영적인 단살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램디가 생각하는 솔직한 이야기들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단살이를 하고 싶은데 아예 시작조차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램디는 잘 안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음, 일단은 괜찮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또 영적인 단살이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2부 순서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영적인 단살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꿈님께서는 뭐 1부에서 열심히 포럼해 주셨지만은 1부를 다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꿈님께서는 삶에서 단살이를 실제로 실천해 봤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1부 때 뭐 클라리넷 수업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또 다른 예시가 있으신가요? 다른 예시로. 네. 옷 같은 거. 저 옷이요, 옷. 아, 옷. 아, 네. 그렇죠. 여성들은 옷이 많죠. 제가 옷 어떻게 사는 해요? 걸 되게 네. 좋아해요. 네. 아, 네네네. 네.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근데 옷을 자꾸 사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제 방에 옷장이, 어, 4개 정도 있거든요. 3-4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꽉 찬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이 옷을 버려야 되는데 옷을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뭐 약간 이제 뭐 술, 담배 다 안 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취미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쓸 때가 거의 옷 사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옷을 샀으면은 안 입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입으면은. 네네.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젠간 입겠지.' 하는데 이게 음. 또 옷이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옷이 유행이 있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 쌓여 가지고 근데 '언젠간 입겠지, 언젠간 입겠지.' 아까우니까 심지어 택도 안 뗀 게 있는 거예요. 새 옷.
네. 근데 안 입은 거예요. 이미 시즌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 못 버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단살이 정말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안 입는 옷 버려라. 안 입는 신발 버려라. 왜 안 버리고 음. 가지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근데 "아니야. 나 나중에 이거 입을 거야. 안 버려. 아 못 버려요." 하면서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제가 좀 저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일단 첫 번째가 단살이를 하려면 옷을 왜 샀는지부터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음. 버리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쌓여 있지? 이걸 왜 내가 못 버리는 거지?' 하면서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옷이 쌓여 있는 이유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모든 걸 참는 성격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음. 화를 거의 잘 안 내거든요. 그리고 음. 화가 잘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정말 누구나 화낼 상황인데 저는 그걸 좀 참아요. 정말 누가 봐도 화를 그렇죠. 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그걸 참은 거죠. 그냥 음. 좋게 좋게 넘어가자도 있고 그리고 화내봤자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도 그걸 보면서 미안해하고 이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음. 결국엔 저 편하자고 그냥 화를 참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참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옷이었던 거예요, 그 도구가. 네. 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옷을 사기 시작했죠. 물론 비싼 옷을 사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가격에 선을 정해 놓긴 하지만 네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뭘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음.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이 옷장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무언가를 자꾸 사야 되니까 또 이렇게 딱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음. 그래서 단살이를 하면서 결국에 옷을 버려요. 지금엔 되게 잘 버리고 잘 네. 버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가 음. 없는 옷이라면 이제 안 사게 되기는 해요. 여전히 어.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 옷을 사고 싶고 네 네. 그게 당연하지만 이 옷이 나에게 정말 내가 입을까? 장바구니 넣어 놔요 항상. 장바구니 넣어 놓고 고민해요. 옛날에 그냥 바로 막 구매했어요. 막 그냥 충동 음. 구매한 거죠. 근데 지금은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진짜 이거 사면 입을까?' 하다가 음. '그래. 얘코마 네 옷장을 열어 봐.' 이래요. 옷장을 탁 열어요. 음음. 그런 옷이 너무나 많고 비슷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쪼끔 내려놔요. '그럼 안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안 사게 되고 또 어. 옷장은 이제 옷장 열어서 이제 그때 단살이 정리하면서 또 내가 안 입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래도 하나 잘하는 건 저 옷을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잘 줘요. 아. 네. 아 그거는 잘 줘요. 그래서 내가 안 입는 거 되게 궁금했던 거. 그게 여자들은 그 옷 서로 돌려 입잖아요. 근데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예예. 그러니까 아예 준다. 예. 근데 왜냐면 저는 약간 옷도 안 빌리고 네네. 옷도 내 거 내가 입어요. 왜냐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제가 약간 좀 깔끔한 스타일이어 가지고 깔끔 어 떠는 거죠. 예 그래서 빌려주면은 그렇죠. 깨끗하게 돌아오지 않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진짜 입었으면. 예.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한테도 옷 안 빌려주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음. 내려놨어요. 이 어. 옷이 뭐길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옷은 내가 힘들 때 산 거고 그렇게 애착이 있으니까 내가 이 옷에 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놔서 지금은 옷 빌려주고 근데 정말 좋아하는 옷은 안 빌려줘요. 아 근데 이제 옷 그쵸. 예. 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또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쪼금씩 단살이를 하면서 진짜 안 입는 거는 다른 사람 주거나 아니면은 버려요 그냥. 진짜 음. 많이 안 입었는데도 이게 안 입는 거다 그러면 그냥 버려요. 그래서 단살이를 옷에서 실천하고 계신. 예. 옷에서 실천했어요 저는. 어. 네. 아 근데 저는 랜디님은 혹시 네 예. 아니 옷 얘기 들으니까 저는 옷이 별로 없거든요. 몇 벌 없는데 아. 몇 벌 없는데도 옷 정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옷도 정리를 딱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집에는 네. 옷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는 옷장도 음. 없고 그 옷걸이 이런 거 행거 그냥. 하나 있거든요. 네. 행거랑 이렇게 수납장. 거기다가 이제 음. 거기다 옷을 몰아다가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정리가 아니라 꾸겨다 놓죠. 워낙 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꾸겨다 그쵸. 놓고 그러니까 이 옷에 뭐 구김살이 졌는지 막 이런 것도 관심이 크게 없어요 제가. 근데 아우 저는 그거 되게 신경 써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남들이 '아 이런 걸 보는구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예의상 쪼금씩 이렇게 갖추긴 해야 되는구나 해 가지고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전보다 쪼금 더 신경 쓸 뿐이지 여전히 음.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
라는 그런 음. 상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 내 가치를 좀 낮추는 거 아닌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이 예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좀 내가 너무 좀 편하게 그냥 나 편하자고 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저는 제 돈 주고 옷 산 적도 몇 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또 제 돈 주고 옷 사야지 기분 좋아요. 남이 사준 거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예, 그게 예. 커요. 내가 내 스트레스 풀어야 돼서 좀 싸게 사야 기분 좋거든요, 할인 받아 가지고 막.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분에서 단사리가 나오니까 제가 좀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안 되는 옷을 단사리 잘 못해요. 네. 예. 관심이 없어서 더 크지 않을까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맞아요, 모르면은 맞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예예. 근데 요즘에 음.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제 모습을 화상으로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배경도. 뒷배경으로 저기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이 쫙 나올 때, 그러니까 저 혼자 좀 쑥스러운 거예요. 야, 저건 좀 음. 아니지 않아? 라고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뒷배경으로 그 나올 때, 야, 저거 언제 한번 싹 정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입고 뭐를 안 입지? 그리고 앞으로 뭘 안 입을까?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는 옷 기준으로 하면은 몇 벌 안 남거든요. 네. 근데 그 그걸 단사리를 제가 잘 못하죠. 예컨대 아예 옷이 맞아버리면은 그 중에 네. 안 입은 옷은 확실하게 있을 거니까 그쵸. 또 오히려, 있는 것만 입어요, 진짜. 예, 오히려 기준은 더 확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어어. 벌 되지도 않는 옷을 단사리 한다라고 하면은 음, 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입을 가능성이 있는 옷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사실 잘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음, 저 보드 게임 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뭐 많이 구매해 놓으신 거예요? 예, 예, 되게 많아요 집에. 그러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았던 게, 그러니까 제일 부피가 큰 게 기도수첩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부피가 큰 어. 거는 보드 게임이죠. 보드 게임은 몇 애초에 부피가 네. 크잖아요. 그쵸. 예, 애초에 부피가 큰데 이거를 이제 책장에다가 보관하는 게 네. 가장 깔끔하거든요. 보드 게임은 음. 책장에다 세로로 세워가지고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착착착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게 보드 게임마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트리스 형태로 어. 껴 싸가지고, 맞추기. 예, 끼워 맞추기. 진짜 극한의 끼워 맞추기가 돼 있어요. 제 집에 보면은. 그 뭐 극한의 몇 개 끼워 맞추 정도 있어요, 혹시? 대략? 30개 정도? 거의 카페 아니에요? 보드게임 카페? 카페 운영해도 될걸요? 그러니까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는가라고 따지고 보면 네. 30개를 다 뭐 해보긴 했죠. 하지만 해보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제 방에 30개의 보드게임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 근데 이건 단사리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영역이?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약간 이거는 약간 버리는 영역이 아니라 약간 그거죠. 수집품 같은 느낌인 거죠. 그쵸. 약간 피규어 이런 것처럼?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인데 부피가 크긴 커요. 음. 그러니까 그 과학하는 사람이 과학서적인 막상 책장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는 컴퓨터로 하니까. 음. 근데 어 보드 게임은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가장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책장 이렇게 세 칸에 끼워두고 나서 든 생각에, 아, 더 사진 말아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구매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이 음.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체감상 나중에 이거를 뭔가 서재 같은 거 따로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한 곳에 모아 놓거나 음. 아니면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거나, 근데 이건 버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 건 안 될 것 버리기 같아.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네, 이건 저도. 좀, 네. 네, 이건 좀 영역이 좀 다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 피규어 같은 느낌? 근데 예콤님의 옷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규어 같은 느낌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건 아니다. 아, 이거는 내 그냥 음, 스트레스 푸는 약간 도구였다. 음, 그래서 음. 근데 과거 집착형이다 그러면은 그 일부에서 네. 얘기했던 그 콜리어 형제 있잖아요. 네. 콜리어 형제한테는 모든 게 다 피규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랜드 피아노가 14대가 필요할 이유는 없거든, 그 집에. 그쵸. 근데 모두 다 그 자기의 뭐 추억이고 이러다 보니까 피규어 아니었을까?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버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럼 처분하기 팔면 모를까? 팔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쵸. 팔 무려 수는 있죠. 빅토리아 여왕께서 하사하신 피아노야. 아유. 이러면은 떼돈 벌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돈이 궁한 그쵸.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예, 맞아요. 돈이 궁한 사람들은 가치를 더 아니었는데. 생각했으니까. 근데 참 그런 게 그 기준이라는 게 막상 단사를 하려고 보면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게. 예, 음. 네. 그거 아 보니까 쉬운 거 아니다. 라는 네. 생각. 또 하나 책도 어. 예, 책도 단사리하기 힘든 품목 중에 하나죠. 서적. 그 책은 진짜로 지금 안 읽더라도 그 읽을 것 같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서 포럼을 하는 입장에서 네. 책을 버려라라는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차라리 전자책을 구매해라. 예, 물론 뭐 전 요즘에 이제 전자책으로 하긴 하지만은 아, 근데 이게 책을 버리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좀 근데 들어요. 저도 책을 못 버려요. 근데 저는 전자책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음. 저는 약간 종이책이 더 좋아요. 그리고 종이책이 저는 찾기가 예. 편해요. 제가 다 저는 좋아하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접어 놓거든요, 좀 위에를.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전자책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책장에. '아 그 이거 단살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저도 종이책을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가 장교 생활할 때 맞아. 그러니까 예콩님이 옷을 스트레스 받으면 옷을 샀듯이 저는 스트레스 네. 받으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에서는 옷을 사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군복인데 그러니까 그쵸. 그 군대에서 수집했던 게 바로 보드 게임하고 책이었어요. 어. 예, 군대에서 이렇게 그 수집했던 게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 중에 한 몇 퍼센트는 항상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항상 나를 위해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음. 나를 위한 지출이 가장 큰 품목이 책하고 보드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처음 살 때는 이게 왠지 나를 지적으로 올려줄 것 같은 그런 품목들이니까 뿌듯했는데 네. 쌓이고 보니까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짐 아니에요. 너무 나중에 많아. 갈 때 저는. 짐이야, 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 같은 거는 이제 워낙 저 빼고는 다 우리 가족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책장에 음. 쫙 하고 이렇게 옛날 책들 버리고 쫙 이렇게 정리해 놓긴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보드 게임은 정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걸 음.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아, 시대를 초월하죠. 예. 뭐 그쵸. 이게 막 진짜. 1979년도 게임도 있건 한데 여전히 하는데 문제 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누가 왔을 때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아주 좋은 콘텐츠를 꺼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어. 미션홈 할 때 나의 네. 미션홈에는 이런 것들이 보드 있다. 게임들이 쭉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미션홈을 어. 복음으로 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아니 미션홈에는 원래 좀 이런 유인책 어 이런 것도 있어 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변호죠. 맞아요. 그렇게 치자면 옷도 이게 유행이 돌아서 결국에는 오거든요, 10 년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버하면 된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들도 지금 또 유행을 해요. 10 아, 년 정도 기다리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관심은 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네. 네. 근데 그래도 10년 동안 옷장에 쌓아둘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그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10년 전에 옷을 꺼내 입느냐 아니면 새로 사느냐 음. 과연 어 그러니까 나라면 새로 산다. 너무 뼈 때렸나요 제가? 아니요. 새로 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단살이 하있다. 네. 이게 바로 단살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단살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네, 그런 거죠.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영적으로 확장시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체질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만큼은 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음. 네.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이 진짜 많아요. 음. 정말 얘기하면은 야 저런 걸 신경을 써? 하는 징크스라고 하죠. 그런 걸 징크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아니 전혀 필요 없는데 그 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게 있는 거죠. 저딴 걸 신경 쓴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숫자. 숫자요? 네, 저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좋아하는 부분? 숫자랑 네.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숫자는 1, 2, 3, 5, 7, 8, 0. 싫어하는 숫자는 그럼 4, 6, 9. 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게 그냥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그냥 그냥 뭐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게 그냥 저한테도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뭐 4나 6은 이렇게 불길한 숫자 이런 얘기 약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죽을 사자에 뭐 6은 666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9는 그냥 숫자가 안 이뻐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딱 그냥 뭔가 모자란 느낌? 10에서 약간 못 미치는 모자란 느낌? 채워지지 않는 느낌 드니까 그래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숫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2, 3 그리고 그러니까 1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2, 3 왜요? 그러니까 1은 그냥 그 외로운 느낌? 그러니까 이게 웬 쓸데없는 군감각적 신상이냐 영적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 영적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이 쓰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2, 3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여기다 맞춰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숫자의 날짜에 그걸 시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 말씀 듣고 월요일에 시작하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네. 월요일의 날짜가 어떤 날짜냐가 제 머릿속에 한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시작하는 느낌이 나는 날짜이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걸 녹음하는 날짜가 지금 11월 19일이에요. 그러면은 19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딱히 달가워하지 않은 숫자가 두 개씩이나 있거든. 1하고 9.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맞춰야 돼. 이거를 오늘 도토리하기 좋은 날로 맞추기 위해서 11월 19일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를 해가지고 12라고 맞춰요. 그러면은 12는 제 입장에서 왠지 좋은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12는 뭔가 완결되는 숫자고 좋은 숫자니까 오늘 좋은 숫자야. 그리고 오늘 도토리가 7번째 순서야. 도토리 시즌2의 7번째 순서야. 그러면은 이건 느낌이 좋아. 이런 거예요. 심지어 썸탐을 할 때도 이거 신경 쓴 적 있어요. 제가 꼭 쓰는 게 뭐예요? 몇 번째 이야기.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강박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몇 번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몇 번째 이야기 쓰기 시작하니까 왠지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걸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200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번부터 하는 거는 넘버링 안 매기고 다시 할까 그런 어. 생각도 해보고 너무 메이니까 막 그런 어. 적 될 정도로 이거를 제가 잘 못 끊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불신앙을 한 번 했어요. 만약에 네. 이거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불, 비웃 안 어, 웃겠습니다. 지금 입틀어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신앙에 해당되는 행동을 1회 했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불신앙을 빨리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그 좋은 거잖아요. 바람직하죠, 이게. 음. 근데 저희 입장에선 뭐예요? 이거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싫은데 어, 진짜 놀리지 마세요. 네. 1회는 저한테 있어서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불신앙의 횟수도 좋은 숫자로 어. 맞추는 거야. 어. 이걸 한 번 더 해요. 어. 2회로 맞춰요. 이 다음에 회개해야지. 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 음. 그러면은 실제로 그 어떤 신앙적인 출발을 할 때 별 쓸데없는 게 걸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단사리가 잘 안 돼요. 뭔지 음. 몰라.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단사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마저 한 번 하는 건 아쉬워서 두 번을 하다가 아씨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숫자 강박증. 요거 저 있어요. 숫자에 공감각적 심상을 불어넣고 그 숫자에 스스로를 얽매어 놓고 심지어 좋아하는 성경 구절까지도 몇 장 몇 절로 숫자로 매겨지잖아요. 어.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6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 좋은 숫자로 1 더하기 6, 1 더하기 6을 해가지고 7 대 7로 해가지고 좋은 숫자로 맞춰놔야지 제 마음속에서 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좋은 건 있어요. 어떤 숫자든 잘 기억해요. 음. 네, 어떤 숫자는 대단히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 138이라고 하든 제 입장에서는 그 138이 모두 다 좋은 숫자인데다가 138을 더해도 10이 나쁘지 않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237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138과 237이 하나의 흐름인 거는 둘 다 더했을 때 10이거든. 그러면은 12제자 어. 이렇게 엮어가지고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알려주면은 또 저는 제자. 이게 어떤 숫자든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도 또 숫자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 숫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각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해요. 근데 음. 숫자이기 때문에 또 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맞는 건가? 이 숫자가 음. 과연 맞는 걸까? 이러면서 매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 막 직접 말씀드리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어. 그것 아니 때문에 뭐. 교회 기도 제목 숫자가 한번 수정됐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아. 이래선 안 되는 건데 감히 그래도 교회에 아주 큰 아니 그러니까 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음. 그 동기가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그 제 중심이 잘못된 거죠. 정말 복음과 이걸 위해 가지고 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거기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게 안 편한 거야. 어, 그가 교회에다가 나를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음. 저한테 맞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단사리가 진짜 안 돼요. 이런 것들. 뭐 머릿속에 메이는 것들 진짜 많아요. 뭐 일은 음. 어떻게 해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거 그 글 강박증도 있어요. 글? 예, 예, 글의 구조에 대한 강박증도 있어요. 아. 이것도 숫자랑 연관이 돼요. 음. 그러니까
글의 뭐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건 물론이고 그 예를 들어서 옛날 네. 사람들 시조 쓰면은 뭐 네. 3334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단체 저 뭐 약간 333 이런 거. 저 그거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들이야 그게 시조가 노래였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일종의 노래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구조를 그러니까 글자 수도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왠지 글을 볼 때 글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 서론이 어느 정도 무게 음. 그리고 본론이 어느 정도 무게 결론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질 때 편안해요. 음. 그래서 썸탐을 쓸 때도 제 썸탐을 들었을 때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안정적이다. 음. 그때 복음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한 거야. 왜냐면 실제로 제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글을 썼거든요. 아니면은 쳐내.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서론이 좀 길다 그러면 쳐내요. 어떻게든. 만약에 좀 이게 서론이 약간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다. 그러면은 한 줄을 더 채워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게 있어요. 강박이 있고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뭔가. 음. 그래서 썸탐 막 그 뭐 할 때 항상 그게 있어요. 호흡도 세 줄을 읽고 한 번 후. 그래서 항상 썸탐은 15줄. 그런 거는 뭐. 네. 그러니까 15줄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16줄. 요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16이 나한테 좋은 네. 숫자가 아니잖아. 좋은 1 더하기 6 하면 7 이잖아요. 아니야. 그냥 근데 왠지 6은 싫어요. 아니야. 그냥 그때 왠지 6은 싫어. 왜 그런지 어. 모르겠어. 그냥 그때 6은 싫어. 그러면 한 3줄 정도 더 넣어서 18줄 이러면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18은 어. 왠지 싫은 거야. 왠지 숫자가 욕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 20줄을 만들어요. 20줄을 만들고 4 곱하기 5로 만들어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생각될걸요. 댄디가. 음. 근데 실제로 저는 대단히 막 그런 것에 연연해요. 음. 연연하고 뭔가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수정 요청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이쁜 구조를 깨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다시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이쁜 구조로 이거 지금 이쁜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일 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죠. 그 교회 일은 현장 어. 중심이고 현장 그쵸. 중심으로 모든 게 그냥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그때 구조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내 마음에 드는 구조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쉬운 일인데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체질 때문에. 그리고 내 체질을 뭔가 존중받았으면 싶은 음. 명확하게 설명은 못해. 왜냐면은 그건 내 영적 문제거든. 음음. 그냥 이 숫자가 안 이뻐. 딱 그 대지도 3 내지 5 내지 7로 끝났으면 좋겠고 4 내지 6이면 뭔가 안 이뻐. 그냥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은 마땅히 못하는데 그냥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음. 식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코님은 그런 거 없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있어요, 누구나. 당연히 사람이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다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람도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깔끔하다는 음. 게 물론 행색 깔끔이 첫 번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저걸 집착하는 게 있는데 저의 머리 스타일에 집착을 해요, 머리. 어. 근데 이 머리가 되게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머릿결도 좋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단정해야 오. 돼서 붕 뜬 걸 싫어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정말 괜찮은데 제가 봤을 음. 땐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 지저분하다의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서 그냥 머리를 기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제 눈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괜찮고 머리 스타일이 이쁘대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제 기준에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 이제 결국에는 뭐 참다가 미용실을 가서 단발로 자르고 아니면 뭐 매직을 하던가 아니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옷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음. 그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옷에 뭐가 묻으면 화장실 가서 그거 빨았어요. 근데 그게 음. 수업 시간이어도 손 들고 나가서 "선생님 화장실 가도 될까요?" 해 가지고 나가서 화장실 급한 척하고 가 가지고 그거 닦았어요. 그래서 옷을 음. 못 빌려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아 그쵸.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고등학교 교복을 제가 빨았어요. 그 음. 겨드랑이랑 목 있는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때 타지 말라고 이제 그 다른 거 처리해서 나오잖아요. 체크 같은 무늬로 처리해서 나왔거든요. 아 근데 성에 안 네네네. 차는 거예요. 아 그 체크 무늬가 저는 그걸 그게 위한 세탁 거였구나. 네. 때 이런 거. 예. 그 손때 뭐 손목대랑 이제 목대. 아 난 그냥 보기 근데 이쁘다고 저는 만든 줄. 아니에요. 그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그래서 아 맞아, 저는 맞아. 그게 아니 저는 세탁기로 기새우라고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때 타는 거 잘 타지 말라고. 때 아 잘 그랬던 거였어? 타니까. 예, 닿는 면적이 되게 많잖아요. 땀도 잘 나고. 아 근데 저는 그렇네. 그거를 세탁기에만 하는 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교복 중학교 때부터 다 제가 손빨래 했어요. 그 목 음. 부분, 겨드랑이 부분 막 끝에 있잖아요. 음. 또 그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리잖아요. 끝이니까 옷의 네. 끝부분 밑단 그런 것도 제가 다 손빨래 했어요. 그래서 음. 엄마 아빠가 진짜 유난 떤다 맨날 이랬는데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정리정돈된 모습을 좋아하고 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음. 제가 막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굴진 않아요. 대신 나는 깔끔해야 돼요. 저 사람이 더러운 건 저 사람이 더럽게 하고 저 사람이 깔끔하게 안 하는 건 내 상관 아 아니고 그건 일단 상관없어요. 나는 깔끔해야 돼. 이게 아 너무 강해서 저 막 저는 지금 얘기 듣고 네. 아 예컴님과 절대 그 이제 화상통화로 발전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 저는 그냥 머리에다가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데 네. 그 내 머리 보면 뭐라고 말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딱 아니 근데 하는 뭐 순간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돼요. 머리가 길건 뭐 이런 걸 떠나서 머리가 막 너무 지저분하면 그런 걸 못 견뎌요. 그게 예컴님 아 기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지저분해 전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깨끗하면 장땡이거든요. 본인만 깨끗하면 된다. 저 사람이 예 깨끗하지 않은 거는 음,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네. 아니 방금 얘기 듣고 아 서로 계속 얼굴은 모르는 편이 낫겠다 이 생각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예. 하다가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내려와서 지금 옷에 뭐가 묻어도 신경 안 써요. 음. 옛날에는 진짜 막 화장실 가서 빨아야 되고 당장 닦아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옷에 뭐 묻어도 괜찮다. 이거는 옷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빨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리전도인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정돈이 된 사람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안 나면은 좀 괴로웠었어요, 옛날에는. 램디는 이랬는데 어떤가요? 근데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말을 할 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은 상태로 말을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글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가 잘 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근데 저는 좀 네. 실제 라이브로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냥 생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네. 얘기했던 구조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그쵸. 그러니까 저 자신은 되게 강박을 느끼면서 말을 하거든요. 아. 지금 주어가 새고 있어. 지금 주제가 산으로 가고 있어. 막 이거를 계속 막 강박을 막 네. 가지면서 막 이 주제를 어떻게든 네. 끌어당겨서 다시 와야 돼. 막 이걸 가지면서 하거든요. 막 근데 막 산으로 가고 있어. 산으로 가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코님이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좀 안심이네요. 음. 네. 오히려 제가 더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뭐 저도 그런 강박에 시달리죠. '아 지금 이 말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게 아닌데 왜 이걸 말하지?'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저도 약간 강박이 있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이렇게 딱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정리가 정돈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에 강박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지금은 아무튼. 매우 정리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말이. 그러니까 단순해서 또 내가 음, 좋아하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선 음, 정돈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막 헤매죠 좀. 그러니까 저희가 단사리하지 못한 이런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 한번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거 갖다가 저희가 서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좀 감은 오지만 솔직히 음.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머릿속을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코님 성격이 더 이 야마시타 히데코 이분이 얘기하는 그 단살이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게 네. 반짝반짝 윤이 나게 성소를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윤이 나는 게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 난감한 거 윤이 있잖아요. 날 때까지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은 없어요. 윤이 날 때까지 계속 닦는 거예요. 그거 어느 세월에 닦다 보면 되죠. 왜냐면은 본인이 안 닦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 내가 안 닦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안 닦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이 책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뼈를 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세월에 어. 그러니까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어. 시작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근데 집도 이거는 좀 네, 내 집도 내가 저 처음 왔을 때는 새 입장에서는 예. 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원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또 했던 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방이 좀 어질러진 느낌이 나잖아요. 음, 그러면 서랍에 있는 거 막 버려야 될 거 다 꺼내요. 바닥에 다 내려놔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책상이랑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음, 제가 좋아하는 락 음악이나 클래식 틀어 놓고 3 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진짜 다 닦고 다 정리하고 안에 서랍 안까지 다 버리고 서랍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약간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마 엠디 님이 "이 사람이 하는 거랑 잘 맞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콤님은 이분이 하는 얘기 듣고 되게 흡수를 잘할 수가 네. 있었고 음음음. 저는 되게 까칠했던 거죠. 어떻게든 나를 방어하고 싶은 거야, 이 책으로부터. 괜찮아, 괜찮아, 랜디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이게 버퍼링이 되니까. 어. 근데 예컨님 얘기 들어보니까 치우긴 치워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여기서부터 더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사실 그 메시지 들을 때도 그러니까 좀 약간 거르고 듣는 게 치우라고 얘기할 때 그 메시지에서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사탄 마귀는 더러운 것을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큰일인데 내 집이 지금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음. 나보다 더러운 집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준에 이해하면은 음. 이건 더럽죠. 그쵸. 어른들 눈에 치워야지. 봤을 네, 때는 치워야지. 그 우리 집에 네, 우리 집을 사진 찍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좀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치우자면 치울 수 있다는 거 한번 뭐 제가 해봤을 때 되긴 되는구나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긴 치워야죠. 보통 누가 오면 치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시로 그냥 실천 방으로 자꾸 누굴 초대해라. 그럼 음, 치워야 되잖아요, 강제로. 내가 정말 치우기 싫다. 그럼 지인을 초대해라. 그 이제 작년에는 제가 K님하고 같이 방송을 네. 했잖아요. 근데 K님이 제 네.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집이 어. 스튜디오였으니까 이제 마이크 보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치웠냐 그러면은 잘 못 치웠어요, 결과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이게 한 몇 번 반복되니까 K님이 이 정도 더러움은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끔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냥 뭐 이게 그냥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 정도는 그냥 K님이 그냥 디폴트로 이해해 주겠지. 그런 건 정도는 이해해 주죠. 근데 너무 막 바닥이 너무 머리카락 너무 많이 굴러다니고 진짜 먼지 덩어리인데 이런 거만 그건 네. 치웠어요. 예. 그럼 됐죠. 그럼 그건 됐어요. 치웠는데
근데 이제 막 뭐 그냥 뭐 책장이 그냥 들쑥날쑥한거나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치워놓는 습관이 아니면은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와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 정기적으로 오는 손님이 있었을 때 제가 더 절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예, 그렇다면. 예. 그렇다고, 저는 네, 말씀하세요. 약간 좀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지인 집 가면은 저는 좀 제가 치워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하면 치워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제가 깔끔한 성격인 걸 아니까 불편해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여기 내가 사는 집도 아니고 나는 놀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그치? 사람도 우리 집 놀러 오고 내 방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자기의 약간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땐 괜찮지만 내가 봤을 땐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음, 민망해해요. 그럼 저는 그냥 아니라고 해서 막 그들이 열심히 치웠어요. 근데 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간에 치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걔가 화장실 가거나 뭐 다른 거 할 때 막 밀어요. 막 밀고 막 쓸고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닮은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죄책감 느껴지지, 이제는 그거. 아니 뭐 아니죠. 왜 저는 그걸 좋아하고 음, 더러운 거보다는 깨끗한 게 낫고 제가 거기 앉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음, 치우는 게 서로한테 좋으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치워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 집 더러운데 이 말 하는데 아, 내 방도 더러워 하고 저도 방 더러울 때 있거든요. 음, 내 방도 더럽고 다 똑같아라고 해서 가죠. 음, 그러고 이제 뭐 그냥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치워놨으니까 음, 네,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제가 치워서 주거나 할 때도 많아요. 네. 음. 되게 옛날의 방송이긴 한데, 그 무한도전 할 때, 그때 그 네. 노홍철하고 정영돈, 이제 노홍철 씨랑 정영돈 씨, 이렇게 그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캐릭터인 게, 그러니까 노홍철 씨가 예콩님처럼 정리를 잘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수준인 거죠. 그, 맞아요. 예, 막 예. 청바지 돌려서 막 말하는 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웬만한 사람들의 깔끔함에 너무 수준을 넘어서는 저 음. 어마어마한 그 수준의 그 깔끔함인 거고, 음. 정영돈 씨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웬만큼 더러운 사람도 야 이건 대단한데 싶은 이제 그런. 근데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노홍철의 그 결벽증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정영돈이 그 집에 가가지고 더러움을 근데 그거 너무 실천하는. 힘든데. 그러니까 그 지금 저 이제 정도는 편하죠. 근데 노홍철한테 너무 끔찍하지 아니 않아요? 근데 방송이니까 그랬지 속으로는 정영돈도 되게 맞죠. 미안했을걸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예. 속으로는 이게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음.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 음, 음. 방송이고 컨텐츠니까 그 웃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 사명감으로 조금 더 진상을 부리고 했던 거지. 속으로는 되게 음. 미안했을걸요. 그 음. 웬만하면 다 미안해하죠. 그 상황에서. 그쵸. 예콤님 집을 방문하는 친구들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저 빼고는 다 가족들이 잘 치우니까, 그러니까 네. 제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어렸을 음.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쓸고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뒷정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뒷정리를 부모님이 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음. 내가 해봤자 그 뒤에 부모님이 또 치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에 안 차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이건 내 한계가 있어. 부모님이 이걸 음. 못 보고 또 치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집에 친구들 놀러 오는 거 정말 연례 행사에 가까웠고, 놀러 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진짜 집 깔끔하다. 음. 네, 그거였어요. 정말 집이 안정돼 있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깔끔했느냐? 그건 아니었 거죠. 참 청소라는 게 참 사람 얘기 많이 하게 만드네요. 단살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네, 제 체질과 제 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주제는 단살이죠. 버림의 행복론. 그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그걸 정리하고 이게 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가는. 네. 지금 빠르게 지금 화제를 전환해서 지금 저희가 한 3, 40분 내내 지금 청소 얘기했어요. 청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그래도 동감이 든 거는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실천을 내가 해야지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버림을 신청했을 때 그때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일단 마인드부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단 이분은 그래요. 이분은 자신한테 집중했을 때 그때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몸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정리가 되지. 이거는 인정이 됐어요. 음, 왜냐면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거든. 맞아요. 다들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맞아요.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정리를 실천하고 계신 예콤님께서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어, 어느 타이밍에 약간 근데 이건 움직이는지 좀 강제성을 떼야 되는 것 같아요. 강제성. 어쩔 왜냐면 수 저도 없지. 당연히 음, 움직이기 싫죠. 근데 저는 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음,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 옷이 음,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있었던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각인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음, 몸이 움직이려면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걸. 근데 그 인지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잔살이가 안 되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저도 알긴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요. 근데 뭐지? 그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우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음. 다른 일은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다른 일은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음 저는 항상 뭔가 더 얻고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이 쌓이고 쌓이는 종류의 일들은 자꾸 제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뭔가 제가 항상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부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부족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뭔가 음. 항상 채우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당장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 이게 있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제 몸을 뭔가 일하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치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할 일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몸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쁨 속으로. 실제로 바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 삶을 정리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정리하고 정말 뭐 집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 바쁜 걸 또 찾아다녔어요. 그 와중에. 음. 그걸 봤을 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여기서 이 책대로 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영적으로 단살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나만 이상한 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싶은 많아요, 거죠. 이거. 네. 예콤님은 영적으로 단살이 하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 삶을 정리해보고 그렇게 삶이 움직여본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음. 네. 네. 있어요. 네. 궁금해요. 있는데 그 과정이 어 아까 일부에서 말한 거 클라리넷 그것도 있고 저는 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아니란 걸 아는데 내가 자꾸 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너무 약간 끌리는 거죠. 음.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끌려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단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하는 요소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네. 음. 그런 것 속에서 좀 많이 좀 갈등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것도 인간관계 단살이 또 단살이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나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맞아,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카카오톡 좀 단살이 됐으면 좋겠어. 채팅방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은데 막상 제가 진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는 이 중에서 몇 네. 안 된다 하는 게 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카톡 단살이는 진짜 철저하게 해요. 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한번 막 카톡 그 막 싹 다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막 해보기도 하고. 어. 예. 이런 건 진짜 철저하게 해요. 제가 단살이 진짜 잘하는 음. 것들 그 뭐 음. 컴퓨터 음. 그 디렉토리 있는 파일들 이런 건 정말 그러니까 데스크탑이 더러운 거 못 봐요. 음음. 이런 건 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 바탕화면 더러운데. 제가 그거는 못 봐줘요. 어, 아 그래 막 심각하게 더럽지 않은데 음, 약간 살짝 더러운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거 단살해야 된다." 그래서 음, 정리했어요 최근에. 음. 폴더 하나에 몰아서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 좀 전 세트별로 다 나눠야 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폴더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큰 폴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네. 놓고 그 라이브러리 다 안에 정리해 있어요? 사진이건 예. 뭐는 다 있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제 데스크탑은 한 열이 넘지 않아요. 어 어. 예. 7개 아이콘 7개 이상이 있지 않아요. 그래요? 예. 나 몇 개 있지 지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엄청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다 바쁘다 보니까 데스크탑 앞에다가 한 30개 가까이 꺼내 놓잖아요. 막 30개, 100개 막 꺼내 놓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 미치죠. 이제 저 50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그 서로 그냥 모르고 포럼해야 되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깐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시는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저는 이거 데스크탑 하면 이제 폴더별로 정리해야 돼요. 예콤 이렇게 있고 또 음악도 종류가 있어요. 클래식, 뭐 고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찬양하면서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아니면 음.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 꺼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파일 형태로 그냥 꺼내져 있다든지 이제 이거는 네. 이제 뭐 막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어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다운로드라는 그냥 폴더 안에 그냥 몰아넣어 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 트래시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버릴 수는 없는데 일단 좀 애매한 애들 그걸 그냥 한 번에 모아 놓는 네. 것도 있고 얘네들이 나중에 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휴지통으로 가죠. 나중에는.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정리 안 될 때 다운로드에 미치죠, 있는 걸 저는. 꺼내는데 다운로드 있는 거 꺼내서 바탕화면에 놓고 하나씩 배분해야 돼서. 다운로드 있는 거 꺼낼 때는 다운로드 있는 게 없어져야죠. 그거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라붙이기 해서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넣는 게 아니라 맞는 폴더에다 갖다 놔야죠.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바탕화면.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둘 다 해야죠. 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램디님 말처럼 저는 컴퓨터를 많이 안 쓰니까 진짜 음, 여기에 단살이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거 대부분이 컴퓨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어. 이 컴퓨터가 이제 더러우면은 그러니까 당장 책상이 더러운 거는 눈에 안 띄는데 컴퓨터 폴더가 더러운 건 음.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마다 음. 그 자신 눈이 가는 게 다르고 그 눈이 가는 곳이 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발견을 했어요. 네. 자신의 관심이 정리 가는 곳이 정리?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진짜로 찾고 싶은 답에 드디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랜 그 시간 끝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단살이는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이 가는 곳에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계속 메시지를 그냥 때려 넣는 거야, 나한테. 음. 그걸로 좀 영적인 위안을 얻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계속 좀 뭔가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얻어 걸리는 부분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적이지 못한 생각을 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옛날 메시지 이런 거 찾아 듣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좀 갈급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음. 엉키고 뭔가 정리가 안 됐대. 근데 그때 제가 답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음. 그러니까 메시지를 막 때려 넣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그때 나오는 강단 말씀 하나에 되게 집중했을 때가 있었어요. 음. 그때 나온 강단 말씀 하나에 되게 집중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좀 깊게 다른 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힘든 거예요.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음. 않을 정도로.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하나를 잡고 되게 집중해서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그때 더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 다른 메시지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수첩이라든지 다른 메시지가 이렇게 왠지 하나의 큰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지가 달리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안에서. 음. 그러니까 말씀이 쌓여 있는 거지, 이 말씀이 저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산해서 하는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처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좀 아침에도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때 말씀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때 다른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를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뭔가를 이게 묵혀뒀던 거를 좀 정리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힘을 얻었던 그런, 저한테는 단살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막 뭔가 치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해서 다른 생각들을 나한테 치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난 회차에 얘기했던 스트롱 커플링, 디커플링이 아니라 스트롱 커플링.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강하게 나한테 딱 잡혀 있는 기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되게 사소하게 여겨지면서 자동으로 좀 치워지게끔 되는 그런 영적 단살이를 제가 좀 체험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음. 예콤님은 뭐, 그러니까 좀 자신을 움직이는 뭐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나요? 저도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강단 말씀 통해서 많이 움직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쁠 때도 있겠죠. 내가 너무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집중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속에서 내가 뭐 와,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메시지, 내 상황에 맞는 답 이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잡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뭐라도 막 붙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오히려 더 음, 안 들어오고 튕겨서 나가죠. 근데 내가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계속 그 작업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말씀 안에 있고 질문하게 되면은 일단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단사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포인트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한테는 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에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했을 때가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는 제가 영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제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끔 됐거든요. 그때 저는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좀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 막 글로 정량화해서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참 힘든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영적인 단살이라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를 인도하려고 했던 다른 것들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성령 인도를 받았을 음. 때, 그때 이제 영적인 단살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내 영혼이 그걸 원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타이밍, 막 어떤 뭐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스며들듯이 처음에는 점점 이게 멀었던 것들이 내 안에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끊어낼 수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끊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발견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 전도자의 길로 내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낙담해 있을 때 되게 낙담해 있을 때 그때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네.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되게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책의 내용하고 맞기가 힘들겠죠. 좀 여기서부터는. 음. 근데 영적인 단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음. 이 책에서는 단살이 결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쾌함, 아주 좋은 기분, 뭔가 해방감, 뭔가 딱 그 막 뭐
왠지 전 우주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음.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계속 단살이를 할 수 있게끔 실천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준다는 그런 이 저자의 체험이죠. 그러면은 그냥 오늘 저는 방송의 끝맺은 부분은 이걸 좀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단살이를 한 건데,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심을 나로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살이는 어떤 것일까 하고 음. 그걸 좀 포럼하면서 마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너무 어려운가? 청소 얘기할 때 어. 재밌었는데. 아니에요. 네. 어떤 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단살이. 네. 음. 근데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나타나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 네. 음. 전도와 선교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기 그렇네요.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 행복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음. 상태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나서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음.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더 많죠. "이야 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쩔긴 쩌는구나." 이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게 되게 전도이고 문화를 바꾸는 음. 그런 그 시대적인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분된 것들 그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예코님 얘기 들었을 때 든 생각이 다니엘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이제 음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간 애들을 이제 자기네 나라 인재로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음식도 그 나라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 그걸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최고급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먹어야지 건강해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 갔던 이제 믿는 친구들 세 명은 그걸 거절을 하죠. 그걸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우상 제사에 올라갔던 그 음식 먹지 않고 그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야채만 먹은 거죠. 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그냥 자연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것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거든요. 그 음식이 나쁘다가 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 나중에 결과가 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해졌죠.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웰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건강해졌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었다는 게 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끊을 줄 알았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불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낼 줄 알았다.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구분된 자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끊어야 될 게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점검을 하게끔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 먹고 있는 우상 음식, 음. 남들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알아서 찾아 먹고 있는 우상 음식, 또는 내가 은근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들 있지 음. 않나? 그거를 많이 보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쾌함, 음. 해방감 이런 거 예코님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뭐 뿌듯함도 있을 것 같아요. 뿌듯함. 뿌듯함도 있겠죠. 그 좋은 기분도 있다고 네. 그랬으니까. 음. 그, 그러니까 네, 청소를 다 하고서, 그러니까 지저분했던 거를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성취. 했구나. 그리고 아까도 이 옷이 내가 이거 진짜 맨날 스트레스 받을 때 샀던 것들인데 음, 내가 이제 이런 옷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그런 음, 것도 하면서 아마 상쾌함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맞아요, 말하는? 맞아요. 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청소를 성공했을 때 상쾌함과 그 음. 성취감, 그리고 뭔가 뭐 음. 좀 개운함, 이거는 저도 알거든요. 야, 이 정도까지 치웠어 내가. 이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영적인 것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 약간 집중이 될 때의 그 느낌. 그러니까 제가 H님하고 포럼할 때 그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뒤가 약간 짜릿해지는 그 느낌 받아본 적 있냐고. 음. 그러니까 짜릿해지면 질수록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얽힌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끊어내지고 그 좀 뭔가에 집중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몸이 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분은 상쾌함, 해방감. 아마 이분이 가진 좀 영적인 체험도 꽤 큰 거겠죠, 상당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을 때 그때 오는 해방감이라는 거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얽매이면서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얽매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걸 치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세계복음화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어리석고 이런 것들 괜찮아. 그게 그러니까 고쳐져야 될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죄 속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어. 음. 그걸 이제 그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 해방감. 그게 좀 어떤 정신 승리나 그런 걸로 얻을 수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사리를 좀 정리해 보고 싶네요. 음. 네. 오늘 저희 청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든 그 주제를 끌고 오려는 램디의 강박증으로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책 내용은 조금 더 이렇게 되게 깊은 얘기 많이 하고 이거 책 한번 읽어볼 만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맞아요. 이거를 저희가 잘 얘기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좀 음.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 책인데 맞아요. 음, 뭐 그것도 단살이 있다고 치죠. 그 단살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것만 얘기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쪼끔 어려워서 네 저희가 음, 단살했습니다. 네.
뭐 중간에 생각 안 난 것도 있는데 네. 간사리 했고 그 오늘은 저희가 포럼을 여기서 마칠까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예콤님 오늘 포럼하면서 오늘 방송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포럼 하면서 편안하게 포럼을 했어요. 청소 얘기부터. 네. 그러고 항상 이제 같이 포럼 듣는 램청자분들도 그렇고 램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가 되는 그런 포럼을 나누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편안한 모습으로 즐기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포럼 했는데 오늘 포럼 되게 좋았어요. 청소 얘기할 때 좀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좀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게 좀 느껴졌을 때 그때 좀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이 도토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좀 그렇게 막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아니죠.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그런 프로도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포럼을 한다는 게 그 조금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라는 걸 조금 더 깊이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문화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소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또 정말 영혼의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또 듣고 많이 참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램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근데 마치기 전에 다음 회차에 어떤 책을 할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네. 네, 어떤 책 할까요? 네. 그러면은 예콤님 혹시 뭐 정해놓으신 책 따로 없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2가 될 수 있는데 또 침묵으로. 어려워요. 장난이고. 이 책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그리고 책이 무려 이 책 아. 두꺼워요. 네, 두꺼운데 네.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다 못 읽으면은 한 주를 쉰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보자.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 책 좀 좋습니다.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 책은요, 네.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어? 읽었어요? 이미? 아니요. 알아요. 알죠? 네. 사피엔스. 알고 제 주변에 누가 읽었다 포기했다고 읽었다 포기했다. 그런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라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이 음. 지은 이제 책인데 인류사를 좀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사이보그까지는 국내에서 이렇게 넣은 제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인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후속편은 뭐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그 이 책은 한번 저희가 읽어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을 쉽게 포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네, 저희가 기도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음 포럼 사피엔스 기대하면서 오늘은 정말로 마쳐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램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예콤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